하는 이런 쪽은 사실상 보면 주민들한테 의미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이제 실효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는 한 15개 노선 하는데도 한 180억 정도 바로 해야 될 때가 뭐 이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뭐 51개 노선이 지금 실효 대상인데 원칙적으로는 이것까지 하면 한 800억 정도가 소요돼서 너무 예산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실효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이제 도시계획 외 지역, 그 다음에 면 단위 지역 부분은 거기는 이제 실제적으로는 도시계획 구역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갖고 지역으로는 계획관리 지역이 해당되는데 거기가 계획이 수립돼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주거지라든가 상업지라든가 이렇게 용도 지역이 좀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뭐 토지라든가 광이라든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근데 그거는 이제 5년마다 뭐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2022년도에 재정비를 해가지고 필요하면은 전체적으로 뭐 없애는 방안 계획관리적으로 그대로 놔둬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용도 제한을 좀 계획관리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 지역에도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이 지금 묶여 있는 데가 있는데, 예. 저희들이 판단해도 거의 필요가 없는 지역을 지금 고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5년 단위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변경을 취소할 때는 취소하고 계속 개인 재산권 행사를 지금 못하도록 좀 묶어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4페이지 보면 마을 원격 방송 구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라남도를 전체 놓고 보면 구례가 제 하위 수준이더라고요. 끝에서 네 번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좀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도 타 지역에 맞춰야겠다. 그런데 또 우리 읍면별로 좀 살펴보니까 또 고르게 안 돼 있더라고요. 마산 같은 데는 거의 100% 끝났는데 나머지 토지나 용방이나 산동, 광희 같은 데는 특히 거의 안 돼, 한 마을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획에 보면 5기해서 2년간에 걸쳐서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준비를 해놨는가요? 저희들이 지금 5억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 부서에서 지금 한 2억 정도로 지금 올라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10억이 필요한데 2억 석 한다고 보면 5년이나 돼야 지금 다 될 형편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부분에 이제 특교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열심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되도록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교부시가 지금 현안 사업이 있고 재난 쪽이 지금 두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미리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지난번에 재난안 특교시 부분을 또 제가 좀 관여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검토를 해볼 건데, 이렇게 지금 현황이 이렇게 된지를 몰랐습니다. 다음에는 의원님한테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또 도움을 좀 구할 수 있으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용서방대 관리를 혹시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있는가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용서방대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300 잠깐만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 다 정원이 지금 못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용소방대가 어떨 때는 참
굉장히 필요한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그 대원들의 사기가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하시는가요? 이제 그 많은 지원은 하지 못하지만 뭐 출동 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한번 뭐 체육대회 같은 것이 한 번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일부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산이 뭐 허락하면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못 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더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사기를 좀 진작시킬 수 있는 그 방안을 한번 더 마련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원은 지금 거의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출동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넉넉히 주면 그래도 서로 간에 지역이 화합된 분위기로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예산 부분도 좀 관계 우리 대원들하고 대장들하고 좀 협의를 하고 또 예, 예. 우리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사기를 좀 진작시킬 수 있도록 예, 예.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림 의원입니다. 예.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10페이지 각종 위원회 예. 상황 여기는 보면은 이제 신설을 해서 그런지 위원회 우리 양성평등이 전혀 안 돼 있는 데도 있고요.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 미준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군계획위원회 부분도 지금 뭐 30%가 안 채워져 있고, 그 안전관리위원, 뭐 안전관리협력위원회 이 부분도 다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임기가 끝나면 이촉할 때 다시 또 여성위원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성평등에 맞게끔 예. 저기에서 위원회를 개최해 주시고요. 예. 여기는 안전관리위원회는 예. 그거는 국민을 위해서 안전관리위원회 개최를 해야 되지 않나요? 예. 근데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예. 그 부분도 좀 이제 정책이라든가 계획안이라든가 뭐 안전문화 뭐 계획 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은 돼 있는데 사실상 지금 안전관리 자체가 여름철에 이렇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부서에서 좀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위원회만 만들어 놓지 말고 예. 개최를 해서 좀 실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9페이지 소규모 공영택지 예. 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서요. 군에서 소규모 공영택지를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고 올해는 그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현재 NH공사에서 공영택지 사업 관심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군에서 지금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시켰는데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LH에서 하는 부분. 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기업이 와서 하면은 오히려 저희 군에서 한 것보다 분양에 대한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고 저희 군비도 많이 예산이 절감되고 효과는 더 낼 수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현재 뭐 협약이 체결되고 막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뭐 보성이라든가 이런 거 해본 경험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해보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LH 공사 이제 전체적인 정책 기조가 지금 뭐 임대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방향을 좀 선회를 해갖고 그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기능 비촌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정 홍보 자료라는 거 시책이 나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먼저 보고 저희들한테 와서 그 부분을 해보겠다고 탄인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저는 지금 이제 저희 주위에서 아는 분들이 구리에 그 땅을 사달라고 그래서 동네에서 이렇게 소규모 주택 공영택지를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때 해서 오셔서 집을 주시면 될 겁니다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NH에서 하면은 공동으로 주택을 짓다 보면은 개인들 마음에 안 들게 짓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LH에서는 공동주택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단독주택으로. 그게 아니, 단독으로 지어도 이제 거기서 집까지 지어서 이렇게 분양을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거 알기로는 개인이 요구한 대로 거기서 NH에서 집을 지어줄 것인가 아니면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공동으로 일괄 지어서 분양을 할 것인가 그게 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택지만 조성해갖고 이렇게 분양을 했을 때 일종의 이제 부동산 투기가 되지 않느냐. LH에서 그걸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보성이나 이런 데를 해보니까 택지 분양을 했을 때는 거의 땅만 사고 이렇게 대파는 이런 형식이 많이 돼가지고 땅값만 올라가고 실제적으로 주택은 지어지지가 않더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도 약간의 이제 그 계획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가지고 차라리 분양을 한 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겠다. 그래야만이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겠다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선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서로가 협약을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몇 프로 정도는 그냥 대지로 택지로만 분양을 하고 나머지 몇 프로는 뭐 이제 집을 지어가지고 건물까지 전체적으로 분양을 한다는 이런 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CCTV 현황 설치 28페이지인데요. CCTV는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CCTV 기준 자체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서에서 뭐 이렇게 설치 요구가 온다든가 또 마을에서 방법용으로 설치 요구가 온다든가 또 학교 이제 이런 쪽에서 온다든가 하면은 저희들이 또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이제 경찰서에다가 그래갖고 이게 타당한 자리냐 이런 부분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경찰서 협의해서 이제 세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니 여러 순기능과 함께 국민의 사생활 침해라는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잘 어디 설치 장소를 잘 선택해갖고 여러 사람들 그 피해를 안 보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공적인 영역하고 사적인 영역하고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로 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잘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좀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정경석 의원입니다. 저 우리 8쪽에 의용소방대가 나와있죠? 근데 저기 이 앞전에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승격되고 그러죠? 그에 대한 변화가 앞으로 뭐 생깁니까? 지금 국가직으로 전환이 이제 현재 이제 법령이 4월 중에 이제 실효 이제 10월에 이제 발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4월 정도요. 근데 이제 6개월 이후에 이제 실효가 시행이 되니까. 근데 지금 뭐 이제 국가적으로 되면은 이제 그 신분이 이제 국가공무원 신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시설이라든가 활동 또 지금 현재 맡은 임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임사무로 돼가지고 거의 이제 지방에 거의 받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 소방서에서 그 처우에 대한 변화는 그분들의 문제일 것이고 구리 지역에 생기는 변화가 있는가, 소방 서비스가 얼마나 변한 것인가, 그다음 소방관 정원들이 얼마나 늘어난 것인가, 어떻게 된가 그 변화
지금 그 변화는 현재 지금 119 안전센터나 이 부분 갖고는 늘어날 여지는 거의 없고요. 이제 들리는 이야기는 내년에 뭐 한 2만 명 정도로 소방관을 좀 채용을 한다, 이제 국가직을 더 확충을 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는 듣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분배를 하다 보면은 저희 군에도 뭐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좀 그러네요. 제가 듣기로는 좀 소방서도 새로 짓고,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소방관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배 이상으로 증원되고.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기술한 이야기 해주세요. 좋은 점. 이제 저희들이 그 간담회 시에 말씀드렸던 소방서를 신축을 하면은 이제 정식 이제 고가 사다리라든가 20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고가 사다리 차를 넣을 수 있는 차고가 생기면서 지금 현재 인원이 한 40명에서 120명까지 이제 늘어납니다. 소방서로 승격이 됐을 때. 이제 그 부분은 소방서를 지어야만이 이제 그때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부지를 미리 확보하려는 그런 차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방서 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임무구만. 예. 그리고 우리 의용소방대 한방지역대가 있어요. 예. 쪽에 보면 500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예. 그러면 의용소방대들은 변화가 없는가요? 예. 의용소방대들의 지원 처우에 대해서는 변화가 안 생겨요? 다른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마음체육대회 하면서 500만 원 지원하고 그 외에 이제 그때 출동 수당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3시간, 4시간씩 출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출동 수당으로 해갖고 지급하는 그런 정도고, 이제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소방관 임무가 국가직으로 승격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의용소방대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분들도 처우가 조금 상향수준돼야 되지 않냐? 지금 보면 우리 그 의용소방대 한마음체육대회가 500만 원이 예상돼 있는데, 곡성 같은 경우는 인근 시군들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준다고 하니, 좀 더 우리도 좀 처우를 높여줄 필요가 있지 않냐? 고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또 휴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방관이 국가적으로 승격되면서 완전히 우리 지방자치마다 갖고 있는 인구 정책도 확 변화가 오겠네요. 그렇다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지원들 아끼지 않고 빨리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그 보행용 편의시설 이것이 18년부터 시작해서 19년 사업기간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착공을 한 상태고 지금 올해 내에는 전혀 안 되죠, 이거 완공이.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전선 지중화, 그 다음에 도시가스 배관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토막 포장을 이제 할 계획이거든요. 사실상 도로를 새로 냈고 서로 걷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스팔트 포장을 한 이후에 그 위에다가 이제 토막을 씌워갖고 문양이라든가 이걸 이제 새겨내는 이 부분인데 저희들은 이거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선 지중화 사업 이런 부분이 도시가스 배관 이 부분이 바로 같이 돼야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파면은 또 이중으로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상당히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일반 통행이라든가 시장 내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 공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4번, 5번씩 하면서 의견을 반영하는 설계와 기획 단계에서 좀 차고가 있으면 몰라도 이렇게 차이를 많이 내면 좀 어렵잖아요. 안 되죠. 이게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29쪽에 보면 사건 사고가 마이너스 미합정이 작년에 그 안전 지수가 상당히 4등급인가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올해는 어느 정도 된가요? 그 안전 등급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강력 범죄가 많이 나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요거 정도 54건 정도면 평균치인가요? 이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CCTV 관제를 하면서 이제 경찰서에서 요구가 와가지고 이제 확인된 것이 요 수량입니다. 54건 정도 됩니다. 이것을 좀, 이 범죄 내용을 잘 모르니까 양산과 뭐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예. 수치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위험 지역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쓰레기 무단 투기가 780건이 이건 어떤 기준으로 발견된 건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쓰레기 투기, 이제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규격 봉투를 안 쓴다든가, 또 아니면 뭐 그 제장소에 안 내놓고 그냥 뭐 아무거나 버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환경교통과에서 확인 요구가 왔을 때 쓰레기 규격 봉투, 검은 봉투라든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박스 막 이렇게 버렸을 때 780건이라는 하루에 2건 이상씩 발생하는 쓰레기 투기장 이게 수집 장소가 많지만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버리는 분들 아예 그 규격 봉투라든가 이런 걸 안 쓰고 버리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좀 이제 국민 의식이 더 개선되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님께서도 또 지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다시 한번 강조 차원에서 원격 말방송 시스템 이렇게 편차가 많이 있고 시군 간에도 편차가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빨리 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얼른 해가지고 좀 그 재난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빨리 이런 것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의원들 노력하겠습니다. 능력이 그 비교 기준이 되버려요 또. 예. 빨리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승호 의원입니다. 예. 말씀들 하십니다. 보면 안전 도시과 일단은 조직 개편으로 이름들이 명칭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예. 근데 하는 일은 거의 그 나눔이죠. 예, 나눔. 예. 그래서 어떤 일들이 좀 많은 부분에서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 업무적으로 그런 예.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저희도 또 좀 헷갈립니다, 많이. 예. 조직 개편이 막 이행들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져서 외우기도 힘듭니다. 예. 고생들 하시고 계시고요. 보면 8쪽 보십시다. 8쪽. 8쪽 보시면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소방 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으로 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2020 4월 이후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저희들이 땅을 구입을 해서 소방서를 이렇게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용할 건지 대충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전라남도 소방본부나 이런 쪽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런 국가적으로 전환이 됐을 때 이런 소방서 확충이라든가 신축의 기조 변화가 있느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기조 변화가 없다.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안전에 대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전라남도에서도 원래 시책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뭐 부지 확보를 하면은 먼저 해줄 수가 있다. 그런 확답을 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근데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서가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차이가 많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도 문제고, 또 소방서가 옴으로써 또 많은 직원들이 또 우리 구례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120명 정도. 그러면 또 가족들이 오는 거고 또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도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지금 국가적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고 또 이렇게 소통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담당 부서에서 더욱 기존국 정말 관심 있게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례군이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땅을 구입을 해서 건물을 올리게 되면 다음에 국가적으로 전환되면 그 땅을 국가에서 또 소유를 해주겠죠. 우리 군 땅을 이제 그런 부분도 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담당 부서에서 정말 촘촘하게 보라 이거예요. 하루 사이로 또 정책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또 더욱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 보십시다. 10쪽 먼저 보실까, 10쪽?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안전도시가 정말 하나, 둘, 셋, 넷, 4개 위원회에서 세상에 3군데가 빠져서 한 군데만 양성평등 성비율 준수를 하고 있네요. 과장님 예. 좀, 요 부분 얘기 안 나오게 합시다. 예. 임기 이제 혹시 이제 끝나고 그러면. 재정비 시에 다- 저희들이 예, 다시 또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비율을 좀 맞춰주시고. 예, 예. 행안부 지침도 30% 이상 하게 돼 있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8쪽이 아니고 잘못됐습니다. 지금 집수리, 도시재생 사업으로 집수리 하고 있죠? 예, 예.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많이 홍보가 미흡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엊그저께 어디 자리에 예, 갔더니, 예. 뭐, 이 의원 뭐 이런 거 한가라고, 그 지역에 사시는데, 예. 그래서 아니, 모르고 계시냐라고 이제 했는데, 좀 홍보를 잘 하셔서 많은 분들이, 예. 거기 예산에 맞춰서 집수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좀 예, 홍보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한번 받으셨나요? 더. 예? 뭐 집수리 하시겠다는 분들 이렇게 자격 요건 되신 분들 이렇게 몇 가구나 지금 저희들이 이제 최초에 1차로 이렇게 네. 시작한 거가 이제 원래 당초에는 103가구를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 신청할 때 승낙서 네.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했었는데 지금 1차로 지금 20가구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또 네. 2차로 한 30가구 또 시작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때 기초적인 행정력을 동원을 해야 돼요. 예, 부장님이나 반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홍보도 정말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 뭐 도시재생 공모사업 땅을 고생하셨어요. 예, 예. 예산 열악한 지역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예산 가지고 고생들 하셨기 때문에 좋은 정책을 국민들께 홍보도 잘 하셔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뭐 우리 지자체가 또 많은 좋은 상을 타는 걸로 또 알고 있지만 더욱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예.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도시 유들 사업으로 예산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예. 만약에 구례읍에서 이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그것도 합리적이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 그 지역에서도 합리적이게 하셔야 돼. 예, 한 예. 군데에다만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주민들은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 예. 그러면 주택 수리는 여지역으로 중심으로 했으면 어떤 센터가 들어온다면 또 뭐 백년이 예, 예. 한다, 봉군리 한다면 골고루 예. 주민들이 수혜를 받으면 불만들이 없어요. 근데 한 군데에다 집중적으로 투여해버리면 예산을 투여하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예,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합리적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쪽 보십시다. 17쪽 보시면 소금용 공영 택지 개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거 구례 군수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누차 그랬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8개 읍면에 조금 하신다고 그랬어요. 공약 예, 예, 사업에. 예. 근데 또 이렇게 또 빙봉 얘기하다 보니까 또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또 NH 공기업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공기업들이 자기네들 손해보고 사업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아무리 공기업이다 그래도 이익을 창출하려고 예, 그러죠. 예. 근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알기에 8개 읍면에 어느 땅을 저렴한 땅을 구입해서 군에서 택지를 개발을 해서 기농기촌들 유입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약이 지금 1년 반도 안 됐어요. 예, 예. 벌써 흐트러지고 있어요. 왜 고심 안 하십니까? 왜 저희들 얘기는 듣지 않습니까? 의회 얘기는. 누차 걱정스러운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몇 개월 사이로 계속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신뢰하겠어요? 어떤 국민이? 그리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누차 본회의장에 오기 전에도 의원 간담회 시도 의원들께서 의장님께서 여쭸어요. 자리 확정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과장님? 비밀입니다. 그랬어요. 뭐가 비밀이에요? 좋은 땅이 여러 군데 나오면 합리적이게 물론 담당 부서에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최종의 결정은 군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 의회도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미리서 어느 땅, A라는 땅을 했을 때 과장님이 바라보는 시선, 팀장님들 바라보는 시선, 군수님이 바라보면 또 틀릴 수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또 바라보는 시선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이게 서로 토의를 해서 소통을 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비밀로 할 겁니까? 뭘 하시자고 비밀로 합니까? 좋은 정책을 홍보도 잘 하시고 하셔야지.
그래서 이제 보면 민선 7기에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소통하는 혁신 정정하자. 예. 제발 좀 소통 좀 합시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좋은 정책은 서로 홍보하고, 저도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니, 이렇게 이제 기농기촌 하신 분들이 집이 없다 해서 저도 그렇게 홍보했습니다. 네. 아, 군수님 공약이 이러저러 해서 택지 개발해서 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신답니다라고 정말 저 홍보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정책이 흐트러져요. 그러면 신뢰성이 좀 깨지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어떤 정책을 누구한테 뭐 자문을 구하든 3번 이상 예, 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정책 결정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28쪽 보십시다. 28쪽 보시면 지금 우리 구례군에서 CCTV 설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초반에 우리 구례군이 참 잘 이행된다고 해서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과장님? 예. 네. 근데 보면 지금 CCTV를 설치를 해서 많은 범죄자도 잡기도 하고 또 하긴 하는데 저는 우리 또 여기에 그 근무하는 종사자들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3교대로 근무하고 있나요? 예, 예, 예. 지금 몇 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명에서 예, 예. 3교대로 돌아가면서 예, 예, 예. 하고 계시죠? 근데 거기 모니터가 몇 개나 되죠? 모니터가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네, 시험을 많죠. 안 했습니다. 네. 예. 저도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 좀 인원이 빠져나갔죠. 이제 그 전에는 16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다가 이제 4명이 나가고 지금 12명이 하고. 4명이 나간 이유가 뭐죠? 간뒀나요? 아니면 더 좋은 부서로 이동하셨나요? 이제 그 4명 나간 이유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나간 걸로 알고 그분들이 있습니다. 간 두셨어요? 간 돋는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일하죠? 예, 다른 부서? 잠깐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죠? 예, 예, 다른 부서로 그분들이 다른 부서, 좋은 부서로 이동한 이유는 뭡니까? 일 업무적인 능력이 월등해서입니까? 아니면 어떤 힘의 권력에 의해서 이동입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도 파악 못 하셨어요? 예, 알고는 이제 계실 것 제가 같아요? 있는 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그러시나요? 부분까지는 그래요. 제가 왔을 때는 이제 예. 12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당연히 이제 이해합니다. 예, 근데 그 정도. 어쨌든 이런 얘기가 예, 민들 입에서 나와요. 국민들 입에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라고. 그러면 왜 들어왔냐고. 왜 권력의 힘을 들여서 왜 예. 들어와서 다른 옆에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면서 예, 예. 자기는 좋은 자리 이동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이쪽 직원들도 초과 개선을 해야죠. 예. 직원을 넣어주든가. 그리고 그 과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 받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보면 또 직원들 간에 좀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담당 팀장님, 과장님. 예, 예. 저희들이 지금 아침마다 지금 무슨 일이 미팅을- 있죠? 거기 내에 지금 예, 뭐 예. 고발 사건, 뭔 사건?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합리적이 고발돼야 될 사건입니까? 아니면 진짜 문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조사 중이에요. 이게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아니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좀 일주일에 한 번쯤 심화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직원들. 그 사소한 거 갖고 말이야 구례군의 그 브랜드 가치를 낮추면 되겠어요? 지금 의원님 이제 말씀 중이신데 우리 팀장이 아침마다 올라가서 미팅을 하면서 그 부분을 주지를 시키고 하고 있는데도 이제 잘 좀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그러니까 것 제 같습니다. 생각은 계속 그래요. 지금 3교대를 근무하시면서 모니터를 지금 잘 봐야 돼요. 예, 예. 근데 모니터 안 보고 헛질을 하니까 그런 사건들이 나지 않습니까? 예, 예. 모니터 안 보고 뭔 차 마시다 뭔 그런 그 저희들이 법무단속을 더 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민들은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밖에서 들었어요. 밖에서. 그래서 예, 너무 예. 황당해서 좀 체크를 그렇잖아요. 팀장님하고 한번 해보려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제 민들한테 들은 얘기만 예, 갖고 예.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밖으로 좀 새어나가지 않게 예. 좀 이렇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부가 소통이 이렇게 빠르면 되겠습니까? 좋은 정책이 국민들께 많은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네. 33쪽 보십시오. 구례군 도시재생 유리사업 예산 공모사업 예산 확보하냐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재생 사업들이 골고루 분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뭐죠?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사무실. 도시실. 거기 팀장이 누가 맡고 있죠? 지금 팀장은 현재는 센터장이고 사무국장만 있습니다. 아, 그래. 사무국장인가요? 사무국장 밑에 직원들은 어디 분들인가요? 거기서 일하는 친구들. 사무국장 밑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행정보조라든가 분들이 여러 명 있던데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던데요. 우리 구례 출신들 맞습니까? 자, 그거 서류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그거는 좀 이렇게 어쨌든 제가 한번 사무실 갔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짚고 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서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항상 고생들 많고요.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잘해보고자 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열심히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상원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전에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9쪽의 소규모 공영택지 개발사업 추진 상황에서 애초에 이 사안을 우리 집행부가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공영개발 외에 민간개발이 주도했던 것이 효과를 보지 못해서 말씀하신 대로 택지만 불화를 받고 이후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역이 활성화되는데 무리가 있다. 이래서 의회에서 공영택지를 개발하는 데 동의를 해서 지금 공영택지 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2019년 7월 1일에 추경 예산을 확보한 것은 이건 지금 용역비를 했던 거죠. 용역비 2억을 했습니까? 용역비 2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대상 부지를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LH공사가 지금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재 그러면 용역은 지금 추진 중입니까? 어떤 거예요? 저희들이 용역은 이제 이미 발주가 되었고, 지금 당초에 그 읍면에서 선정하기 위한 그 장소가 아니었습니까? 한 20여 군데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이제 제일 좋을 것인가? 아니면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 뭐 이런 이제 지역이라든가 그러면 이런 용역을 줬던 것은 토지 분석. 토지 분석에 대한 일이 용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올라온 대상 토지를 어느 토지가 가장 좋은가에 대한 용역 결과가 2억짜리예요. 아닙니다. 2억은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얼마예요?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2월을 해놓고 지금 LH 부분이 이제 갑자기 끼어들어서 그러지만은 저희들이 100% 지금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판단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LH에서도 자기들이 지금 했던 부분이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의사타진을 해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갖고 MOU라든가 이런 부분이 체결됐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제 의사타진만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100% LH가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LH공사가 했을 때 장점하고 우리 행정이 했을 때 장점하고 한번 여기서 비교를 해보세요. LH에서 했을 때는 자기들이 이제 부지 매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건물까지 짓는다고 하니까는 그 부분까지 자기들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 외에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수도
뭐 급수, 기간 시설이라든가 하수도 시설, 요런 정도는 이제 기간 시설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절약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했을 때는 이제 LH보다는 저희들이 하면은 약간의 이제 그 신뢰성이 좀 높아지고 대신에 이제 단점으로 하면 미부장이 됐을 때 저기 예산 낭비의 그 리스크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그러니까 있을 것 LH공사에서 토지부터 예. 건축 행위까지 다 원스톱으로 하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 구례군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논의하는 과정이지 아직 결정된 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도 줄어들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지금 그렇게 해서 LH하고 한번 지금 협의를 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알고 지금 이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영택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아까 우리 동료께서도 얘기했지만은 똑같은 모델로 누가 했든 간에 지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테마를 가지고 지금 이 면적이면은 16,000평방미터 정도 같으면은 집이 뭐 30채가 올 수도 있고 10채를 만들 수도 있고 20채를 만들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집단적인 시설을 똑같은 모형으로 만들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누가 하든지 간에 그 계약자가 자기의 그 의견을 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 설계를 하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뭐 경관 이미지랄지 그런 트렌드를 우리가 틀을 놔두고 그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구례군 지금 위치가 어디니까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요. 위치를 봐야 도심 안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여기 농촌 주거지역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봐야만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비밀에 붙여갖고 있기 때문에 못 하겠어요 지금. 그러나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주시고 이 부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결정은 된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럼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최종 그 부지를 선정하고 나서 그 그림까지 다 지금 용역회가 들어가게끔 돼 있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너무 비밀에 붙여보니까 용역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해야 할란지 이게 좀 어렵네요. 하여튼 그 똑같은 그 디자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구례에 맞게끔 이게 그 이미 저 트렌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큰 틀에서 거기서 맞춰주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지금 각자 아까 동료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자기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준 그런 것을 좀 팩트로 삼아서 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결과 나오는 대로 별도로 간담회시나 예를 들어 또 그때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구례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30쪽하고 33쪽에 그 도시재생 누딜 사업 추진 상황이 같이 지금 연동되는 것 같은데요. 그 지금 33쪽에 보면은 도시재생 누딜 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이제 누딜 사업으로 하면은 종류가 또 나눠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사업비가 133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추진 현황에 보면은 통합 디자인 마스터 플랜 용역을 착수했어요. 19년 10월에 했으니까 아직 용역 결과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11월에 지금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건 따로 지금 뭘 계획을 하신 겁니까? 이거는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집수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자본보조 성격입니다. 그래서 103가구에 대해서 이미 사업 계획이 확정이 돼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디자인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집을 갖다가 외관을 좀 고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해도 되는 사업이어서 또 뭐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결례 있어서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공모 신청할 때 기본
플랜은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기본 플랜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디자인 안에가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하고, 그 다음에 기본 플랜을 가지고 지금 통합 디자인 마스터 플랜을 용역하고 착수를 했고,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디테일하게 이제 만들 것이고, 약간의 변형도 가할 것이고 지금 그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도 필요하고, 문제는 이제 팩트가 도시재생 누딜 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재개발을 통해서 전면 밀어버리고 가는 게 아니고 곳곳에 그 우리 삶의 그 손길이 묻어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갖고 나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133억이면은 굉장히 큰 돈인데 구례가 지금 도심지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머니들이 그 일자리를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할 때 그 짜투리 땅 같은 데에다가 노인들이 그 한 평이면 한 평, 두 평이면 두 평, 아니면 자기 집 밖에다가 화분 같은 것을 해가지고 꽃을 기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서 이 계획구역 안에가 굉장히 정화가 되고 깨끗하고 그런 꽃들로 인해서 공원화시키고 또 일자리 창출도 같이 연계되고 이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깨끗해지고 짜투리 땅도 이용해질 것이고 백에 내 땅이 없는 데에는 백거리식으로 이용해서 조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들 거기서 인센티브를 주면은 어머니들 일자리도 같이 창출이 됩니다. 뭐 충분히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의 한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스스로 우리가 가꿔줘야 된다라고 여기에 큰 팩트가 있다고 봐요. 국민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이게 사업이 그 성공적으로 끝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이것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례읍 농촌 중심지 그 활성화 사업에서 30쪽에 보시면은 80억을 가지고 지금 봉남, 봉동, 도심 일원에 지금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은 기초생활 기반 확충 그리고 지역 소득 증대, 지역 경관 개선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생활 기반 확충이나 지역 경관 개선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역 소득 증대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소득 증대가 직접 소득 이제 농촌 중심지 사업에는 소득 자체가 그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소득 사업은 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그 야생화 팀이라든가 지조정 팀이 체험 시설 운영을 통한 이제 관광객이라든가 체험객이 이렇게 그 방문을 하면서 그에 따른 소비 효과를 진작시켜 가지고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보관을 가지고 당초에 이것도 뭐 공모 사업을 할 때 이제 그런 방향으로 팩트를 잡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그 누딜 사업의 일환하고 이제 같이 다 이제 뭐 이게 연동이 되는 것 같은데 지역 소득 사업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약간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게 지금 그게 와서 저희들이 행정에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 그 국민들께서 이제 교육 수준이나 어떤 경험이 부족해서 행정이 주도해서 이렇게 지역을 이끌어 갔지만은 지금은 이제 다 그 뭐랄까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뒤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주고 옆에서 좀 지원해주는 걸로 끝을 내야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요. 두 가지 사업 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의견을 좀 잘 반영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성공에 아마 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시고 이 중심지 사업에 대한 자료도 같이 요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안전도시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림과소관 친환경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림과장 김삼종입니다. 친환경 농림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에 이어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쪽 사무훈장 해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조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 해당입니다. 시설비 5천만 원 이상 사업 해당입니다. 축사 철거 사업은 운척 월전리 축사 철거 보상 완료하였으며 철거 용역 의뢰 및 철거를 2020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밀원 수림 조성 사업은 밀원 수림 식재 예정지인 구례읍 산동면은 태평리 등 4개소의 7.5헥타에 대하여 사전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4월에 밀원수 식재 조림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거점 소독 세척시설 설치는 소독시설 설치, 표준모델 미확정 및 소독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활용성 저하 등으로 사업을 보류 중입니다. 사업 내역은 20에서 2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1천만 원 이상 사업 현황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시행계획 수립 중이며 2020년 7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 사업은 용역 추진 중이며 52건 분석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7조 명시 사고 2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 2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2개 사업을 완료하고 3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사고 2월 사업입니다. 한우 자동 목걸림 장치 설치 사업 1건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2월 사업, 미발주 사업 현황, 기금 운영 현황 및 집행 실적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조 각종 행사 및 보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행사 운영비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무역박람회 등 2개 사업은 완료했으며 2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이어서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농특선물 집판 행사 참석자 실비 보상 1개 사업은 완료했으며 3개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9에서 11조 민간 경상 사업 보조 현황입니다. 총 39건으로 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농가 도우미 지원 등 32개 사업은 정산 추진중으로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이어서 11조 민간 행사 사업 보조 현황입니다. 구례군 농민 영농 발대식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조 민간 이탁금 추진 현황입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이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추진 현황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등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 자본보조 사업 보조입니다. 총 50개 사업 중 2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ICT 융복합 확산 사업 1건을 제외한 27개 사업 추진 중으로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조 민간 대행 사업비입니다. 총 11개 사업 중 3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8개 사업은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조 보조 시범사업부 사후관리 대행입니다. 총 8개 사업을 추진하여 모두 정상 운영 중입니다. 이어서 예산 내부거래 현황입니다. 주민소득특별회계 자금 2,500만 원을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일반 회계로 제출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조 국토비 반납 내역 및 사유입니다. 국토비 반납액은 5개 사업 1,930만 원으로 반납 사유는 집행 잔액 등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구례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은 총 98명 중 남자 76명, 여자 22명입니다. 다음 19쪽 행정재산 점 사용허가 해낭 및 사용료 진수해낭,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 해낭, 나무데크 시공 해낭 및 향후 보수 계획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25쪽의 1번 친환경 농업단지 및 친환경 인증 연차별 추이입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단지 지원 면적입니다. 2017년 1097헥타에서 2019년 1106헥타로 9헥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증 연차별 추이입니다. 2017년 총 1083건 인증받았으며 2019년 11월 말 기준으로 총 1106건을 인증받아 2017년 대비 유기 인증이 17%에서 30%로 증가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액은 2017년 3억 9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현재 사업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6쪽의 2번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및 이용 실적입니다. 사업량은 2,049명이며 총 사업비는 4억 980만 원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97%인 1,992명을 발급하였으며 78%인 3억 1천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전액 소진할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농촌 체험 휴양마을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은 2019년 4월 용방 용내골 마을과 마산면 마살리 마을이 추가되어 총 9개소입니다. 지원 내역입니다.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으로 5성권역 1개소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체험 휴양마을 안전하재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보험 2종 총 8개소 가입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휴양마을 6개소 대표 및 사무장의 역량강화 교육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의 4번 구례 산수유농업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 7월에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지역으로 선정되었고 2019년 8월에 등재준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0년 등재 신청서 보완을 위해 연구 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며 등재준비위원회를 통하여 신청서를 보완하여 2020년 11월 세계농업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어서 5번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10월 말 기준 101개 농가 3,300여 명을 중개하였으며 현재까지 2019년 중개 목표인 2,000명의 약 2배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의 6번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대상자 내역입니다. 지게차 등 농산물 생산 관련 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8대를 지원 완료했고 하반기 8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7번 지역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내역입니다.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특산품 및 가공식품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판매건당 택배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4만 건에 1억 2천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자 28명을 확정하여 10월 말 기준으로 3천여만 원을 정산 지급하였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대상자를 수시로 확정하여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의 8번 GAP 인증 연차별 추이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총 17개 단체 50농가 46헥타가 GAP 인증을 받았으며 산수유 영농조합 법인 등 14농가가 추가로 인증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의 9번 조사로 생산기반 및 확충 지원 내역입니다. 조사로 사일리지 제조 지원으로 749헥타 3억 6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1월 안에 경영체별 생산량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계장비 지원은 전량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종잣대는 45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품질검사 인건비는 총 11명에 대해 9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10번 자연드림파크와 도울 바이오푸드 구례 농산물 매입 실적입니다.
먼저 자연드림파크 구례농산물 매입 실적입니다. 2019년에는 가공식품 및 우유 등 11개 품목의 농산물 6,055톤의 농산물 약 29억 원을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쌀, 콩 등을 추가로 수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돌 바이오푸드 매입 실적입니다. 유기농 백미를 비롯하여 5종 152톤의 곡물을 3억 7,300여만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의 11번 가축 분뇨 친환경 자원화 추진 현황입니다. 총 5개 사업 중 1개 사업을 추진 완료했으며 4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돈농가 액비 및 가축 분뇨 처리 지원 사업은 양돈농가의 분뇨 및 액비 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당 6,000톤 6천만 원의 예열농가를 지원 완료했습니다. 가축 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 사업은 대상농가 63개소 중 13개소를 완료했으며 50개소는 정상 추진 중입니다. 가축 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은 양동 체증수 정화시설 설치, 스키로더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4개 농가 중 3개 사업을 완료하고 1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가축 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은 현재까지 453헥타 9천여만 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축 분뇨 액비 저장조 지원 사업은 액비 저장조 개소수 희망농가에 비용하는 지원 사업으로 1개소 900만 원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의 12번 유기동물 보호센터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유기동물 신고 내역 총 233건 중 반환이 6건, 입양이 12건, 안락사 197건, 처리 대기 중 16건입니다. 이어서 13번 벼, 밀, 재배농가 경영안전대책비 지원 현황입니다. 벼밀 경영안전대책비는 1월 말에 2,591호에 1,702헥타에 대하여 18억 4천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밀 경영안전대책비 사업은 7월에 254호에 211헥타에 대하여 1억 6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14번 농지 철쭉 재배 현황입니다. 7월 기준으로 구례 관내 330농가 139헥타에서 철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농지에 대하여 분비 보조사업 지원 대상 배제 등의 불이익을 통해 철쭉 재배 영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조 무허가 및 미신고 축사 적법화 추진 결과입니다. 개정된 가축 분뇨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및 미신고 축사 적법화 사업은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관리 대상 농가 185개 농가 중 인허가 완료가 128건, 적법화 진행 중이 32건, 미진행 13건입니다. 이 중 미집행건은 폐업정지의 건 2건, 진행 불가 10건, 감만 1건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 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가 끝났으므로 친환경 농림과장 답변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욱 의원입니다. 네. 우리 친환경 농적과는 국도비 사업도 대체로 국도비 사업이 많고, 네. 그리고 또 구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정말 대부분 차지한 것 같습니다. 고생들 하고 계시고요. 하나만 질의하고 다른 질의는 세부적으로 감사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방면에 거점 소독 그쪽에 사고 있죠? 예. 네. 지금 과장님 거기 거점 소독 시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그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할 수 없이 거기다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그 거점 소독 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해서 시설을 그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저희들도 물론 이제 지리적으로 거기가 이제 합당해서 처음에는 이제 출발을 거기서 했는데
저도 그쪽에 용광 면민들 만나면 그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근처에가 또 초등학교도 있고 또 그쪽에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집중하는 곳입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지금쯤은 거점 소독 시설을 좀 옮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민원이 들어와서가 아니고 또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의 초등학생들 가깝습니다. 그래서 또 학부모들한테도 건의를 또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또 수반되겠지요. 이런 정책은 빨리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해서 또 많은 학생들이 또 많은 면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피해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 개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연드림 파크. 자연드림 파크에 납품하는 농산물이 아직도 많이 저조하다. 그래서 또 발굴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그 인근에 또 현장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사에서 닭을 키워서 친환경적으로 계란을 백화점이나 어마어마하게 납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갔더니 냄새가 너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정책들은 좀 빨리 이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 지역은 또 산촌이지 않습니까? 그런 지리적으로 조건이 좋은 곳이 많을 걸로 봐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런 사업으로 해서 수입 창출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우리 군수님과 좀 논의를 잘 하셔서 빨리 이행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많은 농산물이 또 만들어내야 되겠죠. 할 수 있는 정책은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펴서 많은 우리 구례 친환경 농산물이 납품이 돼서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구례 브랜드 가치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정정석 의원입니다. 먼저 그 태풍 피해 보상은 농협과에서 소관된 것은 다 잘했는가요? 마무리가? 농가에서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제가 정밀조사 다 마쳐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금 피해 보상액까지 지금 나갔습니다. 빨리 저렇게 빠짐없이 좀 됐습니다. 그건 올해 상당히 농민들한테 기대를 심어줬던 구례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 보장 지원 조례가 제정됐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과정을 지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조례는 확정이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금을 운영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건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기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위원들까지 지금 결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조속히 이제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방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회 추경 정도에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말이죠.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올해 연내에 구성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 소집이.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연내에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밀 문제가 있죠. 이 앞전에 퇴비 살포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농민과의 좀 이해가 충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앞전에 저도 여러 번 상의를 드렸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농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품고 풀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이 농민들이 이해를 못한다.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마침 시기적으로도 우리 밀 육성법이 지금 제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20년이 된가요? 19년이 됐는가요, 시행? 이제, 내년에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밀 육성법까지 이렇게 정부 지원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육성법 제정 이유가 자급도가 너무나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구례가 또 우리밀 메카로 설 수 있는 제로의 기회였고, 출발자도 이렇게 생산 농가들을 잘 좀 품고 협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8쪽에 보면은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했구만요. 예. 한 번 했습니까?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몇 농가나 참여합니까? 여기는 저희가 300여 농가가 되는데요. 거의 80% 이상이 참석을 하고, 여기서 못한 사람들은 인근에 가서 또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이제 가태료 처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입니다. 교육 내용은 뭔 내용으로? 어떤 방향입니까? 이거 소방교육, 친절교육, 뭐 위생교육, 크게 이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 나주시에서 버스 한 대로 농촌 민박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벤치마킹을 왔어요. 예, 몇 동네 소개만 해주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같이 하셨더만요. 예. 그래서 농촌 빈집이나 민박 서비스를 네. 상당히 이렇게 좀 해보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구례군에 좀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민박에다가 특별히 그 지원하고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저희가 민박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여름에 그 민박에서 좀 불친절하고 이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저희 그 지역 이미지가 좀 훼손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당부하는 것 중에 이제 친절도라든가 위생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특별히 좀 당부하는 부분이고, 특별히 그 타 숙박업에 비해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민박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신고제로 그냥 하면 신고제고 이제 조금씩 좀 달라진 것들이 이제 면적 기준, 그리고 또 이제 3층 이상이면 뭐 왕관기를 설치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 지금 규제가 좀 생기긴 했습니다만, 민박은 원칙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그냥 그 손님을 받으면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절차는 아주 그 간단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27쪽 보면은 양봉산업이 좀 우리가 나왔던데 페이스가 틀려버렸네요. 어쨌든 예쁘고 그 미론 조성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7.5헥타 정도 해갖고 1억 1천만 원.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역을 합니까? 부분권 합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산림소득과에 그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대상 지역을 선정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4개 정도의 지금 저희가 그 선정을 받아서 이제 거기다 할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벌이 그러지 않습니까? 한봉 보호해 가지고 전년 양봉을 양상을 못했는데 네. 이제는 한봉이 사라져 양봉만 있어요. 네. 벌의 그 가치가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수정 관계들이 이런 걸 볼 때 벌 산업이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벌농가를 만나보면서 듣는 얘기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떡밥, 지금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가요?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소만? 예, 장소만 거기다 했고. 또 센터에서 사업처럼 보이고. 근데 그것이 그 옛날에 화분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떡밥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관리를 농정과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건물을 짓고 그런 부분은 다 했고요. 이제 저희 이제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또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창고를 하나 또 조그맣게 좀 추가로 지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협회로 이렇게 띄워준 거예요. 군에서 직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은 저희 거고요. 운영 관리만 저희가 이임을 해줬습니다. 협회로. 이임을 해서. 예. 그럼 자기들 문제구만요. 사람이 뭐 너무 다 적다고. 그건 전혀 자기네들이 이제 협회에서 나와가지고 공동 작업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원 사업 중에서 저도 벌 좀 내가 기억하는데 화분으로 많이 줬어요. 예. 이제 떡밥으로 좀 전환을 해가지고 하고 해서 주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그 36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 벼밀 경영안정 대책비 지금 보시죠. 13번이 예. 벼경영안정 대책비가 19년에 이렇게 됐다고 하고 한 36억 정도 지금 됐고 우리 밀이 한 4억 정도 나가면서 잔액이 15억 정도 나왔어요. 아니 15억이 아니라 5억 정도. 그러죠? 아이가 2억이나? 1억 5천인가? 아닙니다. 얼마니까? 1억 5천인데? 그 총 예산이 그 밀이 그렇고요. 네, 지금 밀리아드. 그러니까 저는 다시 이제 자세히 보시고 제가 드리는 질문은 왜 15억이라는 예산이 잔액으로 남는가? 아, 잔액이 아닙니다. 그러면 집행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저희가 이제 원래 12월에 집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서는데 저희는 보통 설에 맞춰가지고 1월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2월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해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잔액으로 농가한테 주고 남은 돈이 아니고 다음 해로 2월을 해서 주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용도가 웃거른인가요? 웃기죠? 뭔 돈이에요? 이건 직접 지우는 거예요? 도군비입니다. 도비군비. 이렇게 명목은 뭘로 주냐고요? 그럼 보상금으로 줍니다. 예, 면적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는 것이 70%는 농가별로 주고 전체 금액에 30%는 면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 또 친환경은 조금 더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300평 정도 갖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한 50만 원 정도는 받는 그 정도 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저기 밀 관련해서 지원 파트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다음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림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밀원수립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밀원수립 조성사업이 몇 년째 진척이 없었는데 이제 계획을 세웠다고 하셨죠? 근데 그 계획을 세웠는데 저는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밀원수를 심는데 한 가지만 심지 말고 계절별로 그 밀원을 할 수 있게끔 계절별 밀원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 밀원수림 사업은 저희 농정가로 와가지고 이제 한 사업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저희가 조림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할 때 지금 주로 심고 있는 나무들이 마가목이라든가 동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심고 있거든요, 현재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사업 외에도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에다가 이렇게 밀원수림을 하게 되면 이제 계절별로 밀원이 될 뿐더러 또 이제 경관에도 굉장히 또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림가구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가지만 심으면은 그때 한 차례 꽃이 피고 져버리면은 밀원이 또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수종을 좀 몇 가지를 선정해갖고 밀원을 계절별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산수유 농업 세계 중요유산 등재가
18년에 구례 산수유 농협 세계 중요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내년에 보완 용역을 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제 18년도에 선정된 것은 뭐냐면 예. 우리나라에도 세계농업유산들이 국내 예. 세계농업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것은 이제 그 국내 농업유산이고요. 예. 세계농업유산으로 신청을 하려고 또 한 대가 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농식품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세계농업유산으로 신청할 때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세계농업유산을 바로 신청한 게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과연 이제 이게 세계농업유산으로서 가능할 것인지를 농식품부에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2018년에 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되면서 세 군데가 됐습니다. 울진하고 담양하고 우리하고 세 군데가 됐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순번을 정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그 울진, 담양, 구례 이렇게 세 군데로 이제 순번을 정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담양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또 위원회에서 보완하라고 했던 사업들이 또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농업유산으로 신청을 하려면 이 정도는 갖춰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좀 뒷받침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년에 또 용역하고 또 저희 또 위원회하고 같이 또 해서 내년 11월쯤에 지금 낼 계획으로 이것은 지금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같이 의논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반드시 등재에 성공해서 산수유 이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성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십시오. 손상원 의원입니다. 네. 우선 고생이 많으시고요. 네. 우리 과장님 항상 구례에서 농업을 빼놓고는 또 이 얘기하기가 힘든데 부서가 일도 많고 바쁜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몇 가지 질의를 통해서 우리 친환경 농정과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을 했는가를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선에 지금 한 100% 지금 늘어난 것이 유기동물을 안락사 시키는 사안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유기동물 이제 애완견이라고 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마치 이제 반려동물이 위상이 많이 높아졌고 함께하는 분들이 많은데 안락사 빈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지금 미처 통보를 못 받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렇죠. 듣고 계시죠, 과장님.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반려동물 등록이 된 분들께는 한번 이렇게 통보를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전 국민한테 해줄 필요는 없고, 그러면 등록도 하게 되고, 예. 지금 등록 안 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제도 좀 더 활성화될 것 같고, 이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면은 나중에 집행부에서도 책임을 좀 완화할 수 있고,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여기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말 그대로 그냥 버리고 간 동물에 대한 처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등록을 한다든가 칩을 심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으면은 충분히 다 찾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 내 문제는 버리고 간 동물들에 대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등록이 된 것은 다 나옵니다. 다 나오잖아요. 네, 다 나옵니다. 근데 등록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네. 안 해가지고 반려동물로 살고 있었는데 네. 며칠 후에 한 거예요. 네. 가서 보니까 안락사 당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예, 예.
반려동물을 지금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 등록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안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지금 100% 등록을 안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위주로 이렇게 안락사 동물에 대해서 정보를 주면은 네. 그분들끼리는 또 이 연계가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다시는 안타까운 일이 좀 안 벌어졌으면 해서 예.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233마리 중에 찾아간 동물도 저희가 이제 열흘간 공고를 합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홈피에. 그리고 이제 찾아간 동물은 6마리가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그리고 36쪽에 농지에 지금 철쭉재배 현황에서 지금 구례군에서 갖가지 지금 캠페인을 통해서도 지금 철쭉 재배를 조금 네. 제한하자 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추이가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소극적 제재밖에는 사실상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 사업을 축소를 시킨다든가 공공 비축미국 수매량을 좀 해서 배제를 시킨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상 이제 저희가 좀 규제를 좀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임대료가 좀 더 올라버린 또 이런 상황도 또 있더라고요. 저희가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마지기당 연 70만 원을 줬습니다. 지금은 또 100만 원까지 올랐다는 이런 말이 있고요. 또 2년 계약을 했던 것을 5년 계약으로 하면서 단지당 2천만 원을 준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어떤 부분을 또 지금 보고 있냐면 농업인들 공익수당을 받으려면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한데 내가 예를 들어 한 단지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돈을 내줘버리면 이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 거거든요. 농업인 공익수당을 받을 자격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농민들이 그냥 바로 눈앞에 현금에 그냥 이렇게 해놓돼가지고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못 받은 그런 사례들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좀 홍보가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저희가 우리 구례 지역이 친환경 지역이니까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정도고 농민들이 좀 호응을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굳이 호응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제재할 수는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렇게 이제 이 얘기 첨부해서 드릴게요. 네. 지금 관내 정미소에서 구례 쌀을 계속 품질이 좋고 네. 자연에서 키운 것이다 해가지고 쭉 거래처를 형성을 해갖고 네. 여수적으로 지금 계속 판매를 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 철쭉 재배한 것을 보고 이제는 거래가 끊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농업의 토질 문제뿐만이 아니고 네. 지금 다른 곳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하고 이제 우리 직원분들은 이렇게 아시죠. 행정을 담당하신 분들은 아는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저희들이 대대적인 캠페인을 했어요. 네. 대대적인 캠페인을 했는데 철쭉은 심지 마라 그러는데 왜 심지 마라 그러는지 내용을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두 번에 끝내지 마시고 네. 지속적으로 지금 철쭉을 심어서 발생하는 사례들이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고 데이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네. 이걸 해주셔야 돼요. 지금 밑에서 지금 일부 국민들께서는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철쭉 재배에 우리가 캠페인을 할 때도 좀 더 피해에 대한 것을 어디 한 곳에다가 좀 붙여놓고 네. 계속 이걸 봐야 이게 공론화가 되고 그러는데 캠페인 한 번으로 끝나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이 네. 이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네.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일장 같은데 예를 들어 게시보가 한 면에다가 이렇게 좀 홍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33쪽에 보시면은 자연드림 파크하고 도올 바이오푸드 구례 농산물 매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 친환경 농정과에서도 우리 불의 그 농업인들이 농업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하는데 물론 갖가지 연간임을 쓰면서 방법을 짜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2017년, 18년, 19년도 추이를 보면은 지금 19년도에는 지금 28억이네요. 지금 보니까. 예. 그래도 18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본다면 자료로 보면은 18년도에 12억이었는데 지금 28억이 늘었다라는 것은 그래도 나름의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어제 했던 우리 다른 자료에서는 19년도까지 없더라고요. 네. 19년도까지 없어서 네. 17년도하고 18년도 자료를 보니까 똑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올해 처음으로 지금 이거 외에 콩을 계약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또 추가로 또 콩이 그 아이쿱에 납품이 될 거고요. 아마 면적이 또 이제 올해보다는 한 3배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또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는 그 꾸준히 농업인들하고 그 중개 역할을 잘해서 많이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농가들 입장에서는 안 해본 길을 가려고 보니까 그 친환경으로 지면은 힘든 만침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단가 차이가 그렇게 피부로 느낄 만큼 일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차이가 아니고 또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농지 면적 자체가 작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들이 큰 차이가 안 나니까 지금 이게 자꾸 엇박자가 서로 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처음에 기업에서 이윤을 조금 뭐 손해를 보고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소통을 해가지고 면적을 늘리고 소득을 늘리는데 방안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농업교육을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게 지금 그나마 그 감 같은 거나 지금 매실이나 이렇게 쭉 보면은 계속 시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농업인들이 지금 그 마이스터 그 한국농업벤처대학 농식품유통교육원 또 순천대 최고 경영자 과정 등 이렇게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 그 교육을 못 시키니까 이런 데 교육을 가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좀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다른 지역과 경쟁력에서 계속 밀리는 것 같아요. 이제는 고품질 그 과실을 생산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다 지도할 수 있는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최근에 그런 그 건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또 이제 그건 개별적으로 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지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주는 것이 또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성환 의원입니다. 저 관심사항이 꽤 많은데 저 매번 우리 농정과 질의만 하면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은 마음이 편안하실 것 같은데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양 개량제 공동 살포를 금년에 처음으로 한 400만 원 정도 들여서 살포를 했죠. 이 살포 부분은
지난번에 보니까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던데, 예, 저희가- 혹시 농협에 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제기를 좀 받아봤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다 안 하고, 농협에서도 엄청 지금 너무 힘들다, 이런 상태로는. 왜 그러냐면 이제, 뿌려준다 하니까 그 산골에 본인들이 못 가져갈까지 다 갖고 다 해주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올해는 좀 이제, 사실상 이게 기계 장비라든가 아주 어려운 부분들은 좀 빼고 좀 신청을 해달라,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농민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 또 농협하고 연관된 사업이니 하자 해서 하는 것이지 누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농가에서 농업인 단체에서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도 네. 우리 대농가들은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분에 또 수혜받는 부분들이 좀 많이 아니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협의를 해서 농가들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네.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 사항이 있으면 네.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우리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형 농기계가 23대, 네. 소형 농기계 147대, 수산물 저장고가 7동, 소형 저장고가 28동, 지게차 건조기 해서 16대,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내가 주민복지과에서 저희들이 안마의자 사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겪어보니까 우리 농기계도 좀 그런 식으로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기종별로 몰아가지고 몇 개 업체를 정할 수는 없지만 네. 소액으로 오면 입찰을 봐서 소액으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좀 공급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면 좀 경비도 절감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저온저장고나 공사를 해보면 우리가 보조사업이나 아니면 직접 현금을 주고 하는 사업이나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네. 그래서 매번 우리가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면 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해는 좀 가지만은 그래도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획기적으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시행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이제 온풍기하고 네. 예, 농산물 건조기 그리고 선별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자를 지정을 해놓고 사전 설명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이제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농가들이 아무래도 좀 이제 업자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좀 싸게 또 좋은 물건을 좋은 정보를 갖고 이제 구입하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들 선호하는 기종들이 뭐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소형 이제 몇 대 안 되는 기계들은 차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건조기라든가 선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은 제도였었거든요. 저희가 좀 이제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런 기종들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좀 시행을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기가 어려우면 네. 연차적으로 한번 그 부분을 개선해 보면 네.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28페이지 보면 농촌 인력지원센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 현재 지금 우리가 농협에다 위탁을 주고 있죠. 예. 지난해에는 새마을 협의회에서 하다가 농협으로 넘어갔는데
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시골에도 가보면 네. 어려운 일은 외국인이 아니면 지금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하우스나 감따기 뭐 어려운 일들을 거의 외국인들 많이 데려다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숙소만 구비해주면 네. 그 사람들이 팀별로 와서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고용센터에다가 인력을 신청하면 우리가 충분히 그 인력은 우리가 확보를 하거든요. 예. 근데 확보를 할 적에 제우선 순위가 숙소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숙소 부분만 해결하면 거의 1년 동안 우리가 내내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농촌의 어려운 일선들을 마련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 한번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제 저 외국인 근로자 숙소 관련해 갖고는 요 앞전에 그 도지사님 오셨을 때도 그 저희가 건의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 가장 큰 문제가 그런 부분이다 해가지고 건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명확한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인력지원센터가 단순히 이 용도 말고도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그 여러 가지 그 조사들이 이제 내려옵니다. 농림부에서도 이제 뭐 계절 근로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 말 그대로 지금 이 숙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좀 그 효율적이겠는지 그런 건 좀 더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농촌 인력지원센터 부분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좋은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그리고 우리 축산농가의 수분 조절제 부분을 공급한 적 있죠? 네. 그런데 금년에는 톱밥으로 한정을 해서 했었죠? 네. 혹시 문제점 없던가요? 지금 이제 그 톱밥이 이제 가격이 비싼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이제 저희가 그 무허가 축사 그 적법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존의 제 185개 중에 또 이제 무허가로 있는 데에서는 얼른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적법화 되기 과정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좀 늘어진 부분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양을 일시에 이제 공급하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니까 농가들이 또 한 군데다 딱 지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유롭게 좀 아까 완결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자유롭게 좀 풀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에 그 농장에서는 그 공장에서는 안 가져온다고 그래서 포기를 하려고 하는 농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뭔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어차피 이 수분 절제제 부분은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TV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준비한 예산이기 때문에 농가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지원해 준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철쭉 부분이라든지 아이콥의 우리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에 우리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가 마지막 기회였었죠. 이제 원칙으로 9월 27일 끝나는 것인데 그 기간이 정상적으로 적법화 서류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됐던 그런 농가들에 한해서만 지금 내년 6월까지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처음에 나올 때부터 우리 세계 부서가 좀 협의를 좀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진행 과정을 보니까 거의 세계 부서가 협의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제 이게 이제 그 가축분뇨법은 또 환경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그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 농림부 사람들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좀 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축산계에서 개별 농가 다 접촉해가면서까지 전체적으로 그 필요 서류들 다 안내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저희뿐만 아니고 타시군 시도에서도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게 좀 미진했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환경과하고 우리 민원봉사과하고 우리 시행부서만 우리 농정과잖아요. 네. 그래서 세계부서가 좀 협의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진행하고 보니까 협의가 안 돼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법을 몰라서.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농가들이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각 실과들이 자기 부서만 말고 다른 과라도 좀 협의를 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도 제가 민원봉사과에도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 편에 서서 좀 일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친환경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시를 위하여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